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이제 주제 8번 사회윤리와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생활윤리 전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도 어렵게 많이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사회윤리 또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건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정의 또 사회윤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이죠. 그 현대 미국의 그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현실주의적 정의를 추구한 그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의 이 사회윤리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프린트 21쪽에 보면은 그 사회윤리 등장 배경과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 배경을 보면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나 인종차별, 부정부패 등의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금수저론, 뭐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아무리 내가 흑수저이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통해서 금수저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체계나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윤리 또는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은 사회윤리적 관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개인윤리와 그 다음에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개인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다. 그러면 이제 개인윤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탓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개인의 탓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조나 또는 제도 또는 법률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 어떤 윤리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사회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도 역시 개인윤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증진시키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회윤리는 사회 구조,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주된 해결 방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인지는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정의론 또는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다양한 사상가들은 거의 이런 사회의 어떤 구조나 제도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서 기존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니부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니부어는 보통 니버라고도 표기도 하긴 합니다. 니부어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사회 정의가 나오죠. 사회 정의의 뭐 대표적인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고대 시대 고대 서양 사상가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직, 그 다음에 왈처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마르크스 이렇게 이런 이제 학자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저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여러분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이 롤스 노직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윤리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왈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윤리적 입장이죠. 덕윤리적 입장에서 이 사람도 역시 공동체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르크스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공산주의적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공리주의,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분배 대상을 분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쭉 이어서 이제 나올 건데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니부어부터 이제 볼 건데요. 니부어의 사회윤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니부어란 사람은 우리 사회에 개인윤리만 가지고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회윤리의 어떤 필요성을 심도 있게 제기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윤리나 또는 사회정의가 반드시 필요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니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니부어의 21페이지에 사회윤리적 관점에 보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렇게 돼 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니부어가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겁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기서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이제 도덕적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인들은 도덕적이야. 개인들은 어느 정도 심성이 착해. 인간이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기도 해. 따라서 인간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데 이 개인들이 모여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성을 비교해 봤을 때 개인의 도덕성 그 다음에 사회의 도덕성 이 둘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디가 높은가 상대적으로 개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개인들이 도덕적인데 개인들이 모이는 사회는 왜 도덕성이 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니부어라는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착한 사회는 왜 착하지 못할까? 예. 사람들이 착하면 당연히 그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도 착해야 되는데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왜 사회는 도덕성이 떨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니부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제시문에 21페이지의 제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성이나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개인의 그러한 노력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 전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개인에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입장에서 니부어라는 사람은 사회윤리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개인과 사회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구분인데 첫 번째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냐? 개인은 개인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희망하는
가장 높은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타성이라고 봅니다. 이타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나 이타적일 수 있다. 이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니부어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일 수 있어. 그래서 개인의 이상은 이타성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개인은 어느 정도 이타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 간의 또는 가까운 집단 간의 갈등 또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끼리, 여러분 잘 지내던 친구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이타성을 발휘하면은 문제를 그냥 쉽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운 집단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집단, 뭐 가족이 되겠는데요. 이 가족끼리도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집단이나 개인 간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을 발휘해서 어떤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대화라든지 또는 이런 이상적이고 순수한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런데 우린 그렇게만 지내진 않죠.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집단도 있지만 가깝지 않은 집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급이라는 집단의 경우에도 서로 잘 모르는 대면하는 그런 사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굉장히 다양한 소속된 집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뭐 국가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집단들 간의 문제는 이 개인의 도덕성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들이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거대한 규모의 어떤 사회 또는 국가라고 보면 되겠는데, 국가에 어떤 소속이 될 때 이 개인들이 어떤 사회에 소속이 될 때 우리 개인들이 어떤 모습을 양태를 보이느냐, 행동의 양태를 보이냐면, 이런 이타적인 개인들이 어떤 국가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사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 니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개인의 합리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의지, 어떤 착한 마음 또는 이타성 또는 선의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개인의 합리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인의 합리성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나 또는 이기적 충동, 이런 경향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뭐 충주 지역과 또는 청주 지역이 있다. 그러면 충주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충주나 청주에 어떤 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비판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다 보니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테죠. 이게 님비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충동,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 내가 어떤 개인들이 사회 또는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었는데 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이런 사회는 어떻다? 비도덕적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게 이제 니부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체육 대회를 생각해 봐도 2학년 1반이라는 사회와 집단과 2학년 2반이라는 집단이 어떤 뭐 줄다리기 시합을 한다. 또 피구 대회를 한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칙을 해서라도 이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비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이기주의가 표출이 되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은 높지만 사회의 도덕성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애국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부어. 우리가 뭐 애국심 이런 건 이제 좋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니부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 대한 이기적 충동, 맹목적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것이 애국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애국심이 그렇게 선하다 또는 좋은 감정이다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만 가지고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지향해야 될 사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성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사회의 이상은 정의가 됩니다. 저스티스. 사회에는 이제 정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타성만 가지고는 집단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회 간의 갈등 또는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정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뭔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의 이상과 사회의 이상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개인의 이상은 이타성이야. 반대로 사회의 이상은 정의야. 사회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개인은 이타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는 사회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 이 사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집단이 되겠죠. 집단. 그러면 집단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집단의 관계는 어떠하냐?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뭐냐?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집단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비율에 의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니부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현실주의적 입장인데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어떤 집단 간의 관계를 바라본다. 따라서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어떻다? 정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니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로 집단 간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이나 또는 뭐 대화 타협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집단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 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힘의 균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점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현실주의나 이상주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힘의 균형을 잡아서 집단 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는 쪽을 우리가 보통 현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주의, 리얼리즘, 현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회를 그냥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과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해 보면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집단이죠. 서로 다른 집단이라서 이런 힘의 비율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인 힘이 굉장히 크죠. 반대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이 서로 간의 힘의 비율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얘네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떤 경제적 우위 이런 것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절대로 이제 핵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핵을 포기하면 결국에는 이게 남한의 힘이 월등해지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이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이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핵을 포기한다면 남한과 어떤 권력 관계가 힘의 관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하면 북한은 이제 어떻게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기되는 그 뭐 어떤 주장이라고 할까, 그 주장을 이야기하면은 북한도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남한이라든지 미국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맞추려면 남한도 어떻게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 군사적인 힘은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에 따라서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보통 우리가 이제 현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 현실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이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 또는 타협 또는 뭐 어떤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절하게 대화나 타협을 해서 어떤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상주의인데 사실 이제 현실주의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한 논리인 거죠. 이 말이 안 된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단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회 문제나 또는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기주의적 성향. 여기서 이제 이기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개인이 집단 속에서 이기적 충동을 보이기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타적인 경우는 개인 간이나 가까운 집단 간의 이제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거대한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주의가 표출이 되면서 이기적 충동을 보이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 성향에서 이제 발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집단 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고요. 사회 문제의 갈등의 원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적 성향과 그다음에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과 사회라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도덕성은 높고 사회의 도덕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회 문제나 갈등의 원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소로 사회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회적인 요소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본다는 거고요. 여러분 요게 중요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의 원인은 사회적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요소도 있고 개인적 측면의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해결 방안도 뭐냐? 해결 방안은 하나는 뭡니까? 이기주의적 성향, 이것들을 수정하면 되죠. 고치면 되고요. 또 사회적 측면에 있던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이것도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 방안도 역시 개인적 차원 해결 방안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이 두 가지 다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개인의 도덕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이라든지 또는 선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더불어서 사회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사회적 도덕성은 뭐냐면 바로 이 외부적 강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이것을 이제 정치력 또는 외적 강제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 불균형했으니까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으려면 반드시 이런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외적 강제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합법적인 폭력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냐면은, A 팀과 B 팀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둘이 뭐 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A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B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몰두를 하겠죠. 그러면 부득이하게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 뭐 반칙,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균형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이 필요한데, 그 외적 강제력이 뭐냐면 일종의 심판이 되겠죠. 심판은 뭡니까?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했을 때 A가 잘못을 하면은, 반칙을 하면은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꺼내듯이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어떤 문제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인데, 이 외적 강제력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어떤 A 집단과 B 집단이 서로 이제 뭐 시위를 한다, 서로 상반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합법적인 폭력 수단, 바로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경찰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핵심은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개인의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 간의 갈등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외적 강제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2부의 입장이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도덕성과 더불어서 어떤 사회의 구조 또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회윤리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개인윤리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윤리적 측면의 어떤 노력, 이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요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조금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잘 봅니다. 이 사회의 도덕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적 강제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니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것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이 어려운 식으로 표현해요. 뭐를? 외적 강제력을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간디나 예수나 뭐 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매우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뭘로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또는 대화나 타협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외적 강제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도덕성을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니부어입니다. 예,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법적인 폭력 수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이 개인의 도덕성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외적 강제력과 개인의 도덕성이 서로 상호 주고받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여러분 이제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합법적인 폭력을 매우 거리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그 합법적인 폭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는 아무 죄가 무고한 사람이 어떤 뭐 피해를 보거나 살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뭐 어떤 사회의 경우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집단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막아서겠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시위를 과격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경찰력이 막 동원되고 그다음 경찰들이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대포를 쏜다. 근데 물대포를 너무 직접적으로 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또는 무분별하게 이런 외적 강제력이 활용이 되면 안 되는데 따라서 이 외적 강제력은 외적 강제력의 사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이 니부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활용할 때는 반드시 지나치지 않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것을 이제 니부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건데 이 도덕적 선의지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요 외적 강제력은 사회의 도덕성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 또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다가 모두 다 필요해 라는 것이 니부어의 입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프린트의 내용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2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나오는데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두 가지를 비교해놨죠. 거기 보면은 개인윤리 이상은 이타성이고 반면에 사회윤리 이상은 정의다. 그래서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은 도덕적이다라고 봤는데 니부어가 반대로 사회는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기심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맹목적인 충동이나 충성 그 다음에 그 집단에 대한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점에서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제시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시문을 보면은 개개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하고 또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이제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본성상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 공감과 이해심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의 집단은 어떠냐? 지금 방금 이제 인간을 개인들을 이야기했었고,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은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다음 또 밑에 보면은 사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사회의 도덕성이 정의라는 거죠.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자, 여기 밑줄 쳐봅니다.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요소 등과 같이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이것은 뭡니까? 비합리적인 수단인 거죠. 이 외적 강제력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합리적 수단이다. 비합리적 수단이다. 이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좋아도 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인데, 서로 항상 갈등되지는 않는다는 거.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지만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도 쉽지는 않지만 보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밑에 보면 개인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개인의 합리성, 선의지, 선의지는 떨어지고 이기적인 충동이 늘어난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어려워지고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 헌신 또는 애국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도덕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은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합해져 강력한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관계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 또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22페이지에 그러면 이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뭐냐?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이기주의적 성향과 그 다음에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노력이 둘 다 요구된다는 것이 이제 2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타심 또는 도덕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구조의 제도와 개선, 그 다음에 외적 강제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 외적 강제력 또는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무분별하게 또는 지나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덕적 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도덕적 선의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니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을 잠깐 보면은 밑줄신대만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의 도덕적인 통찰과 성취가 반드시 필요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반드시 뭐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또 보면은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강제력이 너무 지나치게 또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은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잖아요. 따라서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의 요소가 둘 다 필요하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니부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조금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니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고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니보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좀 더 제가 잘 알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미안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니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개인적 측면의 노력과 사회적 측면의 노력 이런 것들 둘 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니보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서 보다 보면은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 정의 파트 그야말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